지난 월요일 체포동의안 표결 후 폭풍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민주당이 이탈표가 과연 얼마나 될 것이냐, 뭐 살생부도 돌고 구체적인 이름까지 지금 돌고 있는 상황. 이런 가운데 안민석 의원의 목소리를 한번 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앞으로 더 거세게 이재명 대표 사퇴 요구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당의 중심은 당원들이니 당원들의 전원 투표로 이 부분을 결정하자라고. 이게 이제 일종의 승부수를 던진 것인지, 본인의 그냥 개인적인 사견인지, 아니면 이제 친명계를 중심으로 이재명 대표의 어떤 의중이 조금 반영된 이야기인지. 기본적으로 안민석 의원은 이제 친명계지 않습니까? 근데 친명계 의원들 입에서 자꾸 사퇴가 언급된다라고 하는 것은 프레임 이론의 기본을 망각한 것인데, 사퇴라는 말이 나오지 않게 본인 스스로도 언급을 자제하는 것이 제가 볼 때 필요할 때인데, 이렇게 재신임을 묻겠다, 뭐 이렇게 바꿔야 그렇게 되는 건데 원어를 바꿔야죠. 지적이세요. 근데 계속해서 친명계 입에서 친명계 의원들 입에서 사퇴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당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불편한 어떤 발언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듭니다. 자, 어쨌든 당의 주인은 당원이니까 당원이 대표의 거취 문제를 총투표하자라고 하는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국민 다수와 괴리된 당원들의 결정, 이를테면 어떤 특정한 이념 지향과 아니면 특정인에 대한 확증 편향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 국민과 다른, 여론과 다른 결론을 낸다 그러면, 그거는 그런 당원들 중심으로 해서 투표를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보면 당원이 아니라 국민에게 물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제가 하는데, 얼마 전까지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이 당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하는데 100% 당원들만 투표를 한다라고 했더니, 그걸 또 맹비난하지 않았습니까? 역사적인 어떤 바퀴를 거꾸로 돌리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비난을 했었는데, 자, 그렇다면 당대표에 대한 거취 문제도 당원들에게 물을 것이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 물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안민석 의원이 하는 걸로 볼 때, 과거 중국에서 이 정치 지도자들을 표현할 때 했던 얘기, 후훅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납니다. 후훅이요? 후훅, 얼굴이 두껍고 속이 검다라고 하는 건데, 이 국내 정치인들에게도 이런 단어가 어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한편으로 듭니다. 예, 후훅. 요즘 친구들은 이제 후후후 뭐 이런 그 단어들을 쓰는데 그런 용어가 있었군요. 비명계는 뭐 이제 비명계도 여기에 대해서 반응을 합니다. 셀프 구제 하려고 하는 것이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꾸 이제 이런 부정적인 단어들이 이제 당내에서 불거지다 보니까 정확하게 지적하신 대로 물론 이제 체포동의안이 이제 부결이 됐지만 어느 정도 이탈표가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단일 대우 이렇게 꾸리자. 박홍 원내대표 얘기를 했으면은 재심을 묻는 어떤 과정 한번 거쳐보자, 이런 논의가 아니고 사퇴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찬반을 묻자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지금. 네, 현실적이지도 않고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이게 개인적이거나 또는 친명계 일부의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온 거다라고 보는데, 민주당이 지금 위기입니까? 민주당이 MB 또는 박근혜 정부 정권을 빼앗기고 난 다음에, 선거에서 지고 난 다음에 민주당 평균 지지율 보면 20%대였어요. 지금은 30%. 지금 민주당 지지율 지난 대선 끝나고 나서 지금까지 40%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위기 아니다라고 봐요. 물론 압도적인 윤석열 정부의 낮은 지지율과 비교해 보면 그다지 높지 않은 건 맞지만, 그렇다고 역대 비교해 봐서 그렇게 낮은 지지율이 아니다. 두 번째, 전당원 투표를 해서 그러면 어디까지가 소위 재신임이냐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과거에 그 대통령 후보 뽑을 때 또는 전당대회에서 80% 가까운 득표율로 이재명 당대표가 됐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60%로 재신임 받았다. 그러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언론들이? 그 사이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당의 지지율이, 장악력이 10% 떨어졌다. 또 다른 논란만 나올 거라는 거죠. 좀 그런 점에서 일각에서 나올 수 있는 아이디어긴 하지만 민주당에게 그다지 도움되는 아이디어가 아니다. 결국 이 문제는요, 대장동의 배임 논란, 성남FC의 제3자 뇌물죄 문제는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질 수 있는 물증을 얼마나 들이대느냐, 그리고 그것이 재판에서 판결이 날 때까지는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가 안고 갈 수밖에 없는 문제다. 이게 억지로 풀려고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민주당이 위기냐 아니냐,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 정당 지지율이라는 것은 선행 지수가 아닙니다. 이를테면 경제 지표에서 어떤 주가라든가 이런 것들은 경제를 선반영하기 때문에 선행 지표, 선행 지수라고 표현하는데, 정당 지지율은 온전히 후행 지표, 후행 지수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인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당의 어떤 위협들, 아니면 당의 운신의 폭이 좁아지는 문제들, 이런 것들은
장기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조금씩 반영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어쨌든 지금 위기는 맞았고 위기의 결과로 지표상에 드러나는 것은 내년 총선 때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에 대해서 그 판단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불행 지표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두 분 얘기가 다 맞는데 지금까지는 그다지 이렇게 위기가 없었는데 이번이 이탈표로 불구하고 이탈표 때문에 이후에 이제 지지율 추이를 좀 보면은 반영이 돼서 위기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전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저는 뭐 이 이탈표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자면 뭐 31표가 이탈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략적으로. 민주당 국회의원 중에서. 근데 31표라고 본다면 지금 기권과 무효표가 20표입니다. 네. 이 기권한 국회의원들 진짜 한심하지 않습니까? 아니 본인이 그러니까 이걸 그래서 일부러 그 익명에 붙여서 무기명으로 갑으로 그냥 손으로 쓰게 했죠. 갑으로 손을 써서 누가 썼는지 알 수 없겠지 않습니까? 그런 투표를 하는 데도 있어서도 소신과 철학이 없고 헌법의 어떤 정신을 본인이 지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래서 가부를 선택하지 않고 기권하거나 무효표를 던졌다고 하는 이런 국회의원들, 제가 볼 땐 만약에 이 국회의원들이 민주당의 20명이라고 한다면 정말로 한심하고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라고 봅니다. 가면 가, 부면 부, 그것을 자신의 소신과 정치 철학으로 구현해내야지 그게 국회의원 자격이 있는 것이지, 제가 볼 때는 이번 투표에서 제일 중요한 대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라고 봅니다. 민주당의 정치를 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국민의 대변 혹은 이런 어떤 가치를 구현하고 있는지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